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스마트폰, 휴대폰 없는 사람 없지요? 개하고 손에 놓고는 다 가지고 있는 게 요즘은 휴대폰인데요. 사실 이것의 장애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안다 그래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쓰는 이 휴대폰에 대해서 이 뭐가 문제인지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컴퓨터나 이 휴대폰에 의해 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오면서 백내장 초절을 장애, 알레르기, 비만, 그 다음에 뇌종양부터 해서 두통, 스트레스, 자살, 열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병이 전자기파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해요. 요즘은 이제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게 전자파가 너무 힘드니까 피해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계에서 전자파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 어딘가 하면은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그린뱅크는 전자파 과민증을 앓는 사람들의 피난처랍니다. 왜 그래 됐느냐? 미국 국가 지정 전파 규제 지역 내에 있기 때문이다. 극도로 민감한 로버트 C. 버드 그린뱅크 망원경으로 인해 첨단 기술은 모두 금지되는 곳이다. 이유는 천문학자들이 그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은하수 진화의 희미한 흔적을 탐지한다. 조금이라도 방해받으면 조사를 망칠 수 있다. 휴대전화와 비디젤 차량까지 금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 소음도 거기 들리면 안 되고, 그 소리가 이 전파 망원경에 장애를 주니까 휴대폰은 당연히 못 쓰는 곳이 되겠죠. 그 지역은 뭐가 없을까요? 이 은하를, 별들을 이렇게 관측하는 전파 망원경에 조금이라도 장애를 줄까봐 휴대폰을 안 쓰게 해요. 근데 우리 몸이 전파 망원경보다도 못합니까? 더 중요하겠지, 그죠? 맛도 냄새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내용은 끊임없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이제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쓰는 휴대폰에 대해서 2011년 국제보건기구는 핸드폰의 위험 기준을 변경했어요. 전에는 이것이 장애가 없다고 하다가 지금은 신경교정, 글리오마, 즉 일종의 뇌종양 발병 위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핸드폰을 발암 가능성 물질로 재분류했다 그랬어요. 핸드폰이 뭐를 일으킵니까? 암을 일으켜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는 어떻게 말하기가 곤란해요. 자, 지구에는 큰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밤과 낮. 틀림없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파동이 이렇게 잘 감지되는 사람을 보면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서 있으면은 나무의 그 기둥이 낮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좌회전파예요. 하루가 새롭게 시작하는 해질 무렵에 가면 그 파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좌회전파로 바뀌어요. 우회전파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다가 또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는 좌회전파로, 해가 질 때는 우회전파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동을 잘 감지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직접 느끼게 되고요. 특히 이제 특이한 점은 매달 이게 한 달이 시작되는 월삭, 성경에는 매 월삭이라 그죠? 또 매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무슨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좌회전파, 우회전파가 없는 무국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언제다 이런 것도 싸울 일이 없어요. 본인들이 선택하게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중요한 것은 밤에 깨를 심어놓고 호박을 심어놨는데 계속 밤에 불을 비추면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요 3D 프린터기가 있어요. 3D 프린터기는 뭐 하는 걸까요? 이 종이에 인쇄하는 프린터기가 아니고 물건을 만드는 프린터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매일 밤마다 내 몸의 조직을 재창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11개월 뒤에는 뼛속까지 한번 싹 바뀌어요. 1년 전에 우리 몸의 조직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조직을 재창조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낮에 이루어질까요? 밤에 이루어질까요? 밤에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저녁에 위에 음식이 차 있으면은 3D 프린터기가 작동이 안 돼. 고장난 기계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몸의 3D 프린터기를 작동시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뇌의 송가체에서 분비돼요. 그런데 이게 이 잠을 잘 때 이 호르몬이 분비돼서 3D 프린터기를 작동시키는데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안 고치죠. 우리 저 밤잠 설치고 나면 야근하고 나면 그때는 어때요? 예, 이거 하루 종일 비몽사몽하고 아주 힘들어요. 자, 문제는 이게 우리 눈이 그냥 보는 눈이 아니고 전자 센서예요. 낮에 햇빛이 들어올 때는 멜라토닌이 전혀 안 나와. 어두움이 와야만이 멜라토닌이 분비돼요. 중요하지, 그죠? 그럼 밤에 잘 때 여러분 집안에 뭐 조금 불 켜놔야 돼요? 안 켜놔야 돼요? 완전히 꺼야 돼요. 완전.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미국 바텔 연구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이 문제를 연구했는데 베리 윌슨과 딕 스티븐스는 불을 켰을 때 멜라토닌이 생성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사람을 고문할 때요. 포로를 잡으면 깜빵 안에 딱 가다 놓고 계속 벽을 따라 걷게 하면서 아주 밝은 전구를 켜놔버려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미쳐버리더래. 머리를 박아서 자살을 시도하든지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 해져서 자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말 그대로 불야성입니다. 요즘은 불야성. 예. 근데 이 멜라토닌이 언제 제일 많이 분비될까요? 12시 전에 제일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12시 전에 2시간에 12시 후에 4시간과 맞먹는다, 그죠? 이제까지는 밥이 보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을 때 밥이 보약이지. 요즘도 밥이 보약일까요? 요즘은 잠이 보약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문제도 바뀌어요. 근데 이분들이 쓴 내용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요. 대낮에 멜라토닌이 생성되지 않는 데는 다 생물학적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인공적인 전기장이 멜라토닌의 합성을 억제하고 이에 따라 면역체계가 악화되어 특히 여성의 유방암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실제로 전파를 광파로 인식하나요? 내 뇌는 전파와 광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햇빛과 전등의 불빛을 뇌는 구분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여기에서 일단 오늘은 제가 햇빛과 전등 불빛을 구분하지 못해서 멜라토닌이 이제 분비되지 않는데요. 이 멜라토닌이 하는 일은 비타민 C보다 5배, 비타민 E보다 2배 정도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항산화작용이 강해요. 비타민 C 항산화작용 좋다 그래 먹어봐야 멜라토닌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멜라토닌은 인간이 잠들었을 때 뇌에서 분비되면서 손상된 세포를 재생 작업해요. 위암도 언제 재생 작업이 될까요? 뇌종양도 다 밤에 해결이 돼요. 밤에. 그래서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분비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수면 중에 혈액 속에 들어가서 돌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호르몬이 혈액 속에 들어가도 피가 안 돌면요.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피는 뭐가 돌립니까? 피는 콩팥이 돌려져요. 다시 말해서 기가 돌려요. 콩팥은 보일러실에 있는 순환 모드거든. 그래서 이 기가 막혔다 이 말은 콩팥에서 순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순환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또 자서 멜라토닌이 나와도 순환 능력이 없으면 호르몬 대사는 안 돼 버려요. 자, 잠을 못 자서 멜라토닌 생산량이 줄어든다. 유방암에 걸린 환자는요, 정상 여성에 비해서 멜라토닌 수치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10분의 1밖에. 전립선 암 환자는 멜라토닌 수치가 절반이고요. 자폐아들은 정상인의 절반, 야간 근무 교대를 하는 근로자들 역시 이 불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방암 발병률도 50% 증가된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실제로 멜라토닌 생성을 저해하는 야간 근무자를 EA 등급 발암 물질로 규정했다. 우리 이상윤 장로님 전에 잠 안 잤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발암물질 EA 등급을 받고 있어요. 예. 우리 몸은 밤에만 치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손과체가 빛의 부재를 감지했을 때만 멜라토닌이 생성이 된다. 잠이 중요하죠? 지금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잠잘 때 옆에다 뭐 두고 잡니까? 자, 여러분. 햇볕, 전등, 광파, 불빛, 스마트폰, 전자파 똑같아요. 뭐도 똑같다고요? 스마트폰, 전자파도 똑같아요.
심각합니까? 중독이 된 것 같아. 들고 자, 애들이. 뭐 밤에 그리 중요하다고 어디 소식 올까 싶어가지고 옆에 두고 잔다고요. 누워가지고 그거 켜놓고 계속 뭐 듣고 자고. 근데 지금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바꿉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 스마트폰 중계기 옆에 가면 징 하고 소리 나요. 그죠? 이 파동이 벽을 그냥 뚫어요. 막힌 거 관계없어요. 그냥 뚫고 지나가요. 그 기지국 하나에 200~300m까지 그냥 쫙 벽을 뚫고 다 통과되어 버려요. 어떤 유방암의 아일랜드 오코노에 보면 위코 기지국이 있는데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10년 전 제가 30대였던 시절입니다. 집안에 유방암 환자도 없고 건강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기지국 옆에서 거주했는데 한 100m 거리에 있대요. 수년간 다양한 증상에 시달렸는데 뭐 전자파 민감증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괜히 현기증, 불면증, 머리가 찌른 것 같은 두통, 병원에 가보면 그냥 스트레스 또는 뭐 바이러스라고만 하고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충격적이었죠. 근데 그 후에 이분이 이렇게 살펴봤더니만 그 시기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유방암을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 동네에서도 40대 유방암 환자가 5명이 18가구가 살았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마을 사람들을 집계를 해봤더니만 77명의 사람 중에 70%가 불면증, 피부 발진, 악성 종양, 암 등의 증세를 겪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세포 단위에서 이 전자파 영향을 100% 받는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저희가 맥스킹이라는 옷을 팔아요. 제가 봤더니만 이 스텔스 비행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비행기는 다 옷으로 도장을 했대요. 근데 연구 결과가 이 휴대폰을 오칠 케이스에 이렇게 딱 하면 이 전자파 흡수율이 30에서 70%까지 감소된대요. 근데 이것도 뭐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옷에다가 파동을 넣어서 이제 먹는 것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옷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옷으로 된 자개장을 집에 두고 좋은 환경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뭐 그런 거 쓰지도 않잖아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파동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저쪽에 온 자매가 이제 와 있는데 내가 실험을 했어. 그 자매가 왔죠. 자매가 이제 몸이 안 좋아 왔는데 스마트폰을 문자를 한번 두들겨 봐라. 귀를 돌게 해놓고 문자를 두들기는 순간 불과 5초 내에 저 자매 몸에 기가 다 서버려. 전자파로.
특이하죠. 근데 요즘 다 뭐 합니까? 다 두들기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장영희 자매하고 우리 박 자매님하고 같이 이제 통화를 시켜놓고 둘이 이제 옆에서 통화하는데 보면은 기가 다 서버려요. 애들부터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길에 가는 사람들 보면 기가 다 서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어떤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전자파를 말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 있죠. 살인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살한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라는 것이 뭐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파동을 넣어서 감지해보면 사진을 보고 감지하면 그 파동이 감지가 되는데요.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의 몸에 이제 발질을 하고 우리가 은에다가 수정을 달아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기가 안 도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안 돌아. 그래서 봤더니만 그 사람들 입안에 금속이 있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공기 중에 있는 전자파를 땡겨버립니다. 피뢰침이 돼가지고 벼락이 칠 때 피뢰침이 받아 땅속으로 옅듯이 뭐 임플란트 또 뭐 금, 아말감 이런 이 철성분, 금속 성분들이 이 전자파를 갖다가 땡겨가지고 신경을 통해서 온몸에 전사해버려요. 그럼 멜라토닌이 분비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 다 정신병자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봤어요. 스마트폰 두들겨 봐라. 그래가지고 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뒤에다가 전자파가 악성 좌회전파인데 이걸 뒤집는 마크를 우리에게 홍영선 생기라고 쓰인 마크를 딱 줘가지고 그 10만 원짜리 한 선물 줬어요. 딱 꼽아놓고 하니까 기가 안 꺼져요. 그러면 이제껏 우리가 그냥 두들기고 쓸 때 우리가 다 뭐 했다는 겁니까? 몸의 기가. 그러면 우리 서자매님 전화 받고 우리 권영재 총무 매일 컴퓨터 앞에서 할 때 뭐가 다 빠져버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살 안 하고 살아난 게 기적이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파동이 이것이 결국은 이 몸 안에 있는 금속이 외부에 있는 나쁜 파장을 끌고 들어가 가지고 밤에 그냥 대낮같이 불을 켜놓고 자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멜라토닌 분비를 제로 상태로 만들고 인간을 미치게 만드는구나. 이것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요. 한 분이 아들하고 자기가 비염이 너무 심하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팔찌하고 목걸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우리가 해보니까 알러지 비염 금방 잘 낫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며칠이 지났는데 이분을 체크를 해봤더니만 기가 전혀 안 돌아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 왜 기가 안 돕니까? 다시 일어났으니까 그 나쁜 짓 하지 말고 잘 사세요. 끊었어. 근데 이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한번 그러고 나왔더니만 제가 기가 잘 도는지 한번 봐주세요 하니까 아니 왜 또 섰습니까?
아들도 본인도 알러지가 심하고 지금 낫지가 않는데 왜 이러냐 이거야. 먹는 것도 아니고 생활도 다 문제가 없어요. 아니 이게 뭐가 문제인지 난 모르겠네. 제가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더니만 이분이 자기가 차에 운전을 하는데 뭐 토션필드 나오는 걸 차에다 정착을 했대요. 알았다고 일단 내가 해보겠다고. 근데 그 차에 정착한 게 악성 좌회전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격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파동을 제거했어요. 작동이 안 되게. 그리고 한 10분 돼도 이게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했죠. 예, 제거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 이튿날 뭐라고 전화 왔게요? 아, 비염 증세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저께 이제 한 8순이 된 할머니가 한번 오셔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잡수고 오셔가지고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이제 목걸이를 차고 발찌를 차서 기가 잘 돌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보고, 아니, 왜 입안에 뭐가 있네요. 기가 안 섭니다. 자기는, 입안에 아무 문제가 없대. 염증이 있나요? 염증도 없고, 며칠, 얼마 전에 뭐 치과 갔는데 이빨이 너무 튼튼하고 좋대요. 이게 요새 내가 헛게 뜨이나 해가지고 봐도 계속 입안에요. 그래 딱 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씨운 이빨이 있는 거예요. 씨운 이빨. 그때 내가 느끼는 것이 이게 전자파가 치아를 타고 신경으로 들어가는구나. 자기는 신경이 예민하다 이거예요. 늘 흥분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하수에서 이 파동을 죽이는 파동을 찾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딱 스톱을 시켰더니만 그 길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찌, 목걸이 사간 사람들을 쭉 해보니까 3분의 1이 다 치아에 임플란트 떼운 거 금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이제 다 이제 정리해놨어요. 해놨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치아 이것이 왜 그것이 문제일까? 제가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신명기 27장 5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건축자들의 벌이 뭐라 그랬어요? 머릿돌. 이 돌에는 뭐를 대지 말라고요? 철기, 철연장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31절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달이라. 자,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달이라. 이 열왕기하 상 6장 7절을 인용해서 선지자 왕에는요. 그러므로 모리아 산의 건물은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죠. 소리 없이 세워졌는데 그 이유는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 돌과 쇠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가 봐요. 저희가 여기서 생계를 보낼 때 보면 우리 캠프장에 보면 지름 30m의 큰 오석 하나는 눕혀 있고 하나는 세워져 있잖아요. 그걸 가져올 때 제가 보령에 가면 까만 걸 까마귀 옷자를 써서 오석이라 그래요. 그 돌의 성분 분석표를 좀 봅시다 그랬어. 왜 보자 그랬을까요? 거기에 철 성분이 있으면 좋은 기가 없어져 버려요.
악성기로 다 차버려요. 그래서 그 도를 봤더니만 보령 석재 평균 광물 함량 이래가지고 오석과 애석, 흑색사암, 미정질 화강암 거기 봤더니만 전체를 제가 다 조사해 봤을 때 철성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다 놓은 거거든. 만일 철성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쁜 파장이 들어와서 장애를 주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몸에 그 철성분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옛날에 수맥파가 있을 때는요, 수맥파가 인체 신경계를 교란시키는 이 나쁜 파장이 있을 때 금리를 했어요. 금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서 있을 때는 입안에 기가 돌아요. 사람이 누우면 기가 서버려요. 뭐 영향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오는 수맥파에 의해서 그 나쁜 파동의 치아를 타고 들어가니까. 지금은요, 그때 되면 전자파는 수맥파보다 3배에서 7배 강합니다. 지금은요, 땅의 지기가 사라지고 이게 좋지 못한 기가 참으로 인해서 전자파나 수맥파나 더 나빠진 상태로 존재한다. 과연 이런 상황, 하루 종일 24시간 대낮같이 불을 밝힌 이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몸에 정상적인 멜라토닌 수치가 분비가 되고 우리 몸이 3D 프린터기가 인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주어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 우리가 이 천년장은 예루살렘 성벽에 쇠못 하나 꼽아놓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쇠로 된 건 없어. 전부 돌로만 딱 쌌어. 그 사이에 순금을 깔고. 근데 만일에 우리 몸도 그 예수님과 같이 돌이라 그랬을 때 뼈가 다 돌 성분이잖아요. 여기에 예? 쇠가 꼽히면 뭐를 땡길까요? 나쁜 파장을 피레침처럼 땡겨와 버린 거예요. 뭐처럼요? 라디오나 스마트폰에 있는 안테나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장담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생기를 수신할 때만, 그리고 입안에 있는, 그렇다고 이빨을 5년, 10년 된 임플란트 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전자파를 흡수하는 기능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어떤 전자파도 그 금속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파동으로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가 없지. 안 그러면 계속 장애를 받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전자파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온 현재 환경이 그렇습니다. 밤에 잠을 안 자면 E8 등급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휴대폰 자체가 뭐라고요? 발암 물질이에요. 발암 물질. 그러나 이것이 인간 기계에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 그죠?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걸 하나 딱 준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에 들어오는 유해 전자파를 막을 수 있고 또 연동돼서 내 가족이나 자녀들이 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이건 대단한 축복인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전자파가 얼마나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싸개, 나쁜 파동을 막기 위한 좋은 파동의 생명싸개가 절대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꼭 기억하시고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우리에게 든든한 방호벽을 주셔서 유해한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